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접 QEM 학원의 전임으로 영어를 출강하게 된 고현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강의실에는 지금 저만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봐주시고 또 그다음에 봐주시고 되게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너무나 사실은 기쁜 마음입니다. 영어라는 게 현재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되는 바람에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 공부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입시를 거의 이제 10년 동안 했던 입장으로서 어떻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저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 2달 전까지는 제가 이투스 계열의 이제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이랑 부천 청솔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한 10여 년 정도를 이제 재수생을 중심으로 좀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을 해드린다면 이제 이투스 계열의 13개 지점의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 그래도 강사평가 1등을 받고 특강도 이제 1등을 하고 그걸 조금 이제 인정받아서 저희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의 출제위원과 검수위원도 같이 좀 했었습니다. 살짝 이렇게 자랑을 좀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로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설명회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그 수시를 위한 내신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러면 수시만 준비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수능의 비중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 수능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학교별로 이제 몇몇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주로 제가 담당할 학교는 진접고, 광동고, 오남고, 진건고 이제 이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시험의 패턴이 어떤지 정도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굳이 뭐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EM 영어 2월 이후에 즉 진접관에서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너무나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마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하고도 상담이 아마 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입시적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3등급이니까 내신이 안 되겠죠. 뭐 모의고사 1등급이니까 뭐가 되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정확하게 이제 1학기 기말 점수를 기준으로 어디에 더 중심을 둬야 되고 현재 입시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3학년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가 좀 자세히 있을 건데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중학교 때 점수는 꼭 잊으시라고요. 항상 상담을 오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90 몇 점이었다. 잘했었다. 그 다음에 외고를 갈 수 있는 점수대의 아이였다. 또는 자사고를 갈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입시를 재수생을 그리고 고3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학교 때 물론 공부를 잘했으면 너무 좋아요.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영어를 좀 못했어. 그래서 뭐가 힘들 것 같아. 전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고 실제 재수생을 기준으로 봐도 그 1년 동안 뭐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잡고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 점수는 꼭 잊으셔라. 요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요. 정말로 내신 점수와 그 수능의 점수가 너무나 정직합니다. 중학교 때 막연하게 하루 이틀 정도 외워서 막 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가끔 지금 현재 이제 양소고반이랑 제가 일부 동아고, 뭐 와부고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숙제를 좀 내줘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중학교 때 버릇이 있어서 하루 이틀 전에 하려고 하는데
영어는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몰입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또는 숙제를 하려고 하면 거의 다 완성을 못해요. 매일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버릇들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될 거를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고1, 2학년 때 나오는 그 점수를 보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현재 우리 아이의 영어의 내신과 또는 수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아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수시를 위한 내신 준비 잘하기인데 거창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뭘로 가르칠지에 대한 그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어법인데 사실은 수능에서는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29번. 그리고 어법의 패턴을 굳이 얘기하자면 관계대명사가 너무나 중요하게 나와요. 최근 5년 사이에 고3 수능 문제만 딱 수능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이 정답이 된 게 3번이에요. 그리고 뭐 대동사, 그리고 시제, 그리고 택, 분사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아마 제 느낌은 한 40대나 50대 초반 정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가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옛날에 공부할 때 막 성문법이나 그다음에 맨투맨 같은 걸 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완전 비춥니다. 개인적으로 영어에서 필요한 거 이제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계속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학자들은 배워야 될 어법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 나중에 토익이든 토플이든 탭스든 그것까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수능에서 필요한 또는 그 시험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에서 필요한 어법은 딱 12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당연히 수능에서는 한 문제긴 하지만 내신에서는 한 문제나 맥스 7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지저분한 학교는 어떤 상황이냐면 틀린 거를 하나 골라라 이런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틀린 걸 모두 고르세요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막 틀린 걸 7개를 적어놓고 답이 막 6개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직 너무 안타깝게도 이쪽에 이제 내신 대비를 아직 안 했었지만 제가 이제 강동에서 내신 대비를 할 때 뭐 한영고나 그다음에 배재고등학교 그쪽에는 뭐 명일여고, 상일여고 그다음에 뭐 한영외고 이쪽을 내신을 담당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모두 고르시오 해요. 그러니까 틀린 어법을 주고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7개 중에 정답이 6개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 아작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그게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영어는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수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걸 위주로 가르치면 내신도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12가지 문법. 그래서 뭐 수일치, 분사, 그 다음에 시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이거는 그냥 수능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형용사, 부사 맨날 감으로 고른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감이 아니라 영어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와 공식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 뭐 오형식 구문이니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되는 거니 도치 구문이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문법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제가 사실은 너무나 자랑할 수 있는 교재예요. 제 자신이 스스로 너무 기특하게 제가 스스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예문들은 제가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다 구문들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제작한 교재로 우선은 초반에 딱 들어왔을 때 고1, 2, 예비 고1, 예비 고2는 공통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법에는 학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법 제 교재로 2월, 3월 달에 거의 마스터를 시킬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하시죠? 마스터 시킨다. 완벽하게 할까? 믿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 그거 믿지 마시고요. 한 번에서 완벽하게 된다가 아니라요. 어법 한 번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이런 게 수능에 나오는 어법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유형에 대해서 또 다른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어법이 어렵다, 어법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은 100%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 가지고 대충 막 정답 이거요 이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답만 쓰지 말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쓰게 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아이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불신을 해요. 아이들. 왜 그러냐면
서로 믿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이들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요. 제가 직접 다 채점을 해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 할 때는 꼭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는 이게 왜 정답이 아닌 데서 다 쓰게 하고요. 뭐 말로 설명하는 거 별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쓰게 해서 조금 귀찮게 하는 그런 이제 수업 방식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수생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10년 넘게. 자랑을 하자면 그래서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은 어쨌든 제가 만든 교재 샘플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밖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로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는 반복인데요. 저도 영어 강사지만 어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영어를 또 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갔다 와서 영어를 하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려워요. 자주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휘 이제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먼저 진접관이 딱 생기면요. 바로 이제 학교별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우선 필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내신 범위 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진접고반, 오남고반, 그 다음에 광동고반, 뭐 진공고반 있으면 그 반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단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의 단어에 해당되는 이제 학교별 영영풀이 수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영풀이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체크해드리고 유의어 반의어도 가능하면 제가 다 정리해서 나눠줍니다. 왜? 아이들한테 뭐 외워 그러면요. 잘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눠주고 제가 그냥 관리하는 게 가장 바른 길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고수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내신 기간에 해당되는 영단어를 2월 달에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뭘 할 거냐면 2월과 3월에는요. 워드마스터 2000을 진행을 할 겁니다. 워드마스터 2000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교재예요. 좋아하는 교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어가 50강으로 뭐 되어 있는데 1강부터 25강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1이나 또는 고2의 기초반 아이들이 꼭 봐야 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26강부터 50강까지는 꽤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를 정복이라고 적어놨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 한 바퀴 정도를 돌린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제 안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올 때마다 한 200개 정도의 단어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기대하시잖아요. 아버님들 기대하시고 일주일에 200개씩 외우니까 또는 한 번에 200개면 일주일에 400개잖아요. 400개를 다 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요. 400개 시험을 봐서 제 목표는 200개를 외우는 거예요. 400개를 시험 봐서 200개 정도를 기억을 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봤을 때는 거의 다 잊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 좀 힘들게라도 외웠더라도 나중에 외우고 나서 조금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반복을 하면요. 그때는 외우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술에 뭐 배울 수가 없잖아요. 밥 한 번 딱 먹고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번, 3번, 3번 정도까지 반복하는 과정이고요. 우선은 2월, 3월, 즉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고1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 놓겠다라는 목표로 워드마스터 2000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무한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직독직해 원리 이해 적용인데 이 교재 역시 사실은 저는 제가 만든 교재를 써요. 시중의 교재도 좋고요. 많은 그 저자분들이 정말 퀄리티가 높은 교재를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수업에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문 교재 역시도 이제 싱큐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소위 말하는 구문 방정식. 그래서 한 500개 정도의 좋은 구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구문들은 고2, 고3, 특히 고3 정도의 난이도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고1, 예비 고2가 하기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면 이 친구들 그냥 놀까? 이건 아니잖아요. 고1도 분명히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2월과 그 다음에 3월 한 둘째 주 내신 대비가 들어갈 때까지 즉 한 달 정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싱큐 내에 있는 그래도 고1, 2가 다룰 만한 구문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구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개를 제가 따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100개의 구문을 2월 한 달 동안 연습을 시켜서 직독직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맨날 직독직해 하면 그냥 막 대충 해석하는 느낌인데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뭐냐면 직독직해에 대한 구문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모든 숙제를 저는 다 쓰게 해요.
1학년 때는 써야 됩니다. 시간 낭비 절대 아니에요. 그래야 3학년 때 눈으로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읽고 와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원하는 건 이거 어떤 의미야 라고 했을 때 해석은 조금 덜 되더라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정확하게 조금 흐름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성과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어찌됐든 100개 정도의 구문으로 한 달 동안 좀 연습을 시킨다. 고2는 또 고2 난이도에 맞게끔 100개 정도를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안내가 되겠지만 그 100개를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200개 정도의 구문, 새로운 구문 그리고 이제 고2나 또는 고3이 올라갈 때 소위 말하는 꽤 어려운 난이도, 즉 수능을 위한 그런 구문들을 500개를 다시 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가 100% 완벽하다 그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이 교재는 거의 한 8년 동안 제가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계속 쓰고 있는 교재인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정확하게 구문을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느낌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또 혼자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번째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문장은 다 해석 적어보게 해가지고 제가 100개부터 시작해서 500개의 구문까지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재의 글 읽기인데요.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예비 고1 올라가시는 부모님들께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입시가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부터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종합전형이나 논술이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최저가 없는 수시를 쓸 수 있는데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입시가 바뀌는 바람에 종합전형일지라도 최저가 중요해요. 수능의 최저가. 정말 최저를 못 받으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도 중요하지만 즉 내신할 때는 내신만 대비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저는 철저하게 입시생 소위 말하는 재수생의 입장으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라는 건 뭐냐면 기본기부터 다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입시에 해당되는 유형별 실전 모의고사의 레벨이 되게 좋아요. 되게 이제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질 때는 뭐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뭐 대입학이라 그래서 주제 제목. 가끔 아이들이 주제 제목 쉽다고 느끼는데요. 최근 3년간의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제나 제목 쪽에서 3점짜리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즉 이 말은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유형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가장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제가 이 배열로 뭐 대입학, 요약, 빈칸, 함축음이 순서, 문장삽입, 실전 모의고사를 풀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한 5년치 정도의 모의고사가 풀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며 읽기. 이제는 연계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비연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의 글들 수능에 나올 만한 글도 있지만 꼭 읽어서 아이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되는 글들을 제가 좀 추려놨는데 그 글들을 가지고 주제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가는 좀 연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제가 아까 살짝 자랑을 드렸지만 제가 이투스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출제도 했지만 이투스 13개 지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재의 교재팀 팀장을 제가 4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했냐면 EBS 문제가 사실은 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까지 해서 매년 한 800개 정도의 지문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를 추려요. 그러니까 좋은 지문만. 그리고 그 좋은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EBS 교재 자체 내에도 사실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없애버리고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그 문제들을 다 추려놓은 게 제가 이제 한 500개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1학년 때부터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연습을 좀 시켜놓으면 수능에 대한 감도 좀 익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1, 고2, 고3 단계이긴 하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제 기준대로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조금 한 템포 빠르게 영어를 좀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내용이 많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대비인데 요거는 다 하실 거예요. 해라. 그거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쓰게 할 겁니다.
쓰게. 그래서 직접 써보고 고민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썼으니까 너가 이해할 거야. 너 이거 옛날에 한 번 했잖아. 알아야지. 이런 마인드 싫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번 딱 설명 듣고 다 이해돼요? 안 되잖아요. 저 이해 못 하거든요. 저는 똑같은 건 무조건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글도 계속 반복시키고 같은 글도 살짝 변형시켜서 그렇게 여러 번 똑같은 예시를 여러 번 쓰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학교별 기출 패턴에 맞춘 예상 문제를 제공할 거고요. 이거는 2월 시작반부터 학교별로 나눴을 때 학교별 교과서에 맞는 예상 문제를 미리 제공할 겁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제가 다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 온라인으로 설명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영상 강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문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때 강조구문, 도치구문, 가정법, 오형식, 구조 이런 패턴이라서 아마 교과서별로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신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닐 수 있는데 이 말은 아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요, 교과서와 부교조의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진접 쪽의 학교들은 그렇게 범위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사실은 부교조의 역할이 많이 컸었는데 이쪽은 내신의 범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내신은 사실은 범위가 줄어드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진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매년 바뀔 수 있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가 능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변형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저는 진짜 변형 문제 만드는 거 너무 자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맨날 변형 문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재 및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제가 직접 제작합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재수생 수업을 하긴 했지만 웬만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계속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작을 하고 변형을 시켜서 아이들을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한 지문당 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저는 어휘나 어법, 빈칸, 주제, 제목 또는 순서 배열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이상의 유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지문인데 문제가 바뀌었을 때 실제 이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이 친구가 이 지문이 어떻게 나와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 문제를 한 번만 푸는 게 아닌 몇 번 이상 반복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부교재 수업, 그 다음에 교재 수업도 다 가능합니다. 이 수업들은요, 현장 강의도 진행하지만 현장 강의를 다 녹화를 진행합니다. 녹화를 해서 계속 제공해서 무한 반복 들을 수 있게끔. 혼자 푸는 것보다 설명을 들으면서 푸는 게 월등히 좋거든요. 그래서 진접고는 학교 교과서와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주로 이제 집중할 거고요. 광동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특한 학교인 것 같아요. 광동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가 난이도가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교과서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보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기엔 너무나 좋아요. 어마무시한 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만 준비시키면 돼요. 단 지저분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부터 어법을 좀 많이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준비할 때 교과서에 해당되는 문제를 계속 제공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만 준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패턴에서는 서술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조금 높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YBM, 이 광동고 교과서에 해당되는 어떤 서술형 문제까지는 저는 계속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3월까지 제공하다가 혹시라도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정말로 이제 이번에 서술형 또 안 나와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객관식 위주로 준비하는데 전체적인 영어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2월, 3월 달에는 서술형도 조금씩은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남고 같은 경우도 진접과 거의 비슷하게 학교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나오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단 오남고는 진접고보다는 서술형이 꽤 난해해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직접 풀어봤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서술형에서 좋아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가정법 아니면 도치. 거의 이 패턴이거든요. 또는 오형식 구조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문들은요. 다 암기를 시킬 거고요. 또 하나 암기시키면서 라이팅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맞춰야 이 친구들이 3등급 안에 들어가요. 서술형이 안 되면요. 객관식만 다 맞으면 끝장납니다. 4등급 돼요. 4등급. 그래서 요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진검공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학교 교과서만 되더라고요. 근데 학교 교과서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법과 서술형에서 등급이 많이 좌우돼요. 서술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법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별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기 전부터 아예 이 부분들을 미리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시험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일부러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굳이 어머님, 아버님 뭐 시험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다 딱 집어서 드리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진접 QEM에서는요. 아예 처음부터 학교별로 반을 편성한다. 굳이 섞지 않는다. 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학교별로 내신 대비하는데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냐?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입시만 10년 했어요. 담임만 10년 했습니다. 영어만 10년을 가르쳤고 재수생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고1, 2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 대비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불행한 사건이지만 조금 웃으시라고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동시에 제 학원도 하나 했었어요. 고등부를 가르쳤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접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내신 대비도 제가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슬픈 과거긴 한데 웃어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만 준비하냐? 아닙니다. 제가 수능도 같이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2월 프로그램 만약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저는 어법 필수 개념 바로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100% 다 끝내지는 못해요. 근데 수능에 필요한 또는 내신에 필요한 수능 필수 어법 그 어법만 바로 공략을 하겠고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 문제도 제가 문제 풀어와 이거 플러스 뭐 할 거냐면요. 저는 모든 문제마다 첫 두 문장을 해석을 적게 해요. 첫 두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영어의 능력은 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습시킬 거고요. 단어 테스트도 매일 그러니까 올 때마다 보는 거고 2,000개긴 하지만 한 주에 400개 그래서 5주에 우선 한 바퀴 돌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바퀴 돌린다고 다 외운다가 아니라 2,000개를 외웠으면 그중에 1,000개만 외워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2바퀴, 3바퀴까지 3바퀴까지 돌아갔을 때 완수율이 한 7, 80% 정도만 돼도 아이는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2월 달에는 기본 개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혹시라도 지금 보내야 되나 말했나 고민하고 있다면요. 어머니 2월 달에 보내셔야 됩니다.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기초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에 필요한 어법과 구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중간고사가 들어가야 그나마 조금 따라가기 쉬워요. 3월 달에 덩그러니 들어와 버리면요. 이미 저희들은 진도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따로 해줘도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조금 아이가 불편한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바로 시작하셔도 전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추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 4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학교별 교과서가 이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대비 과제는요. 주로 제가 관리합니다. 조교를 쓰긴 할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제가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5월 말 이후에는요. 똑같습니다.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 그 들어간 텀이 또 한 달 또는 3주 정도가 있을 건데 그때도 저는 어법, 구문, 수능, 실전 모의고사 이 레벨 즉 언제든지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고1 예비 고1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수능 무조건 필수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2등급을 목표로 하면 3등급이 뜨고요. 1등급인데 그것도 95를 목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수능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딱 보면요. 중간고사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 더. 중간고사를 보면 제가 아이들 성향 판단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거냐면 분명히 좀 열심히 했는데 좀 시험을 못 봤거나 그 다음에 진짜 게으름을 피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해서 이때 조금 힘들었던 학생들은요. 저는 그때부터 약간 케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도 제공하고요. 영상 발화가 아니라 봤는지 제가 왔을 때 숙제를 다 확인할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 신뢰하진 않아요. 학생들을 신뢰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여름방학 때는 완전히 예비 고1은 고2에 맞춰서 예비 고2는 고3에 맞춰서 이제 수능을 준비를 시킬 예정이고요. 특히 마지막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영어의 파라는 어휘력입니다. 단어가 안 되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재수생을 가르칠 때 또는 고3을 가르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다양한 언어보다 어휘보다는 기출이 됐던 어휘를 보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2010학년도 수능부터 2022학년도 수능까지 이어졌던 기출 단어 총 5,000개 정도의 단어인데 겹친 걸 빼면요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완전히 작정하고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100% 한 달 만에 4,000개를 외운다? 아니요. 저 그렇게 약속 못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4,000개를 다 한 번씩 보게 할 거예요. 보게 할 거고 그럼 봤으니까 그중에 한 1,000개만 외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겨울방학이 되면 또 한 번 같은 단어 보게 할 거고요. 또 세 번째 보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바퀴 정도가 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이 중에 80%는 외웁니다. 그러면 수능 재밌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찝어서 아이들한테 모든 걸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수능 벌써 준비해야지? 라는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 1학년 때부터 해야 돼? 내신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 입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입시 바뀌었습니다. 입시 바뀌었고요. 종합 전형마저도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문과 기준으로는 4개 합 7등급, 그 다음 이과 기준으로는 4개 합 8등급이에요. 그럼 4개 합 7등급이라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는 1인데 영어가 1이 안 뜨면요. 국어 수학 다 2나 1 떠야 돼요.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는 90점만 맞으면 1인데 그리고 고대 종합전형 고대니까 내신 1등급이다. 이게 아닙니다.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는 2.5등급 정도까지가 1차 커트예요. 그리고 자사고는 3.5, 외고는 4.5까지. 왜? 제가 외고를 보내봤으니까요. 외고 출신, 지방, 충남 외고 출신 4.5였는데 1차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최저 맞춰서 고대를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저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부터 수능에 대한 감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영어 어차피 절대평가인데 조금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어마무시하게 말씀하세요. 막 제가 주저리 막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처음으로 12%가 떴던 때가 있었죠. 재작년.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겠죠. 올해 수능에서는 6.25%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시를 할 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첫해 상대평가가 됐을 때 1등급이 10%였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상위 누적 2.9%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상위 누적 2.9%인데 영어 2등급을 받았던 친구. 그럼 2.9%면 중경외시 라인이에요. 중경외시 라인. 근데 그 친구 2등급 떠서 외대 떨어졌고요. 건대 들어갔습니다. 건대 정치외교학과. 근데 3.1%였던 친구인데 영어 1등급 받고요. 외대 경영 들어갔습니다. 영어 비중 커요. 쉽든 어렵든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입시 상담 직접 해주시나요? 저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과로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입시 잘합니다. 그래서 재수생 입시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요. 학생부 관리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일일이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 친구가 지금 이 시점에 뭘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1학년 2학기가 끝났는데 내신이 4등급 대야. 그럼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대학을 원하는 거라면 수능을 준비하고 네가 4등급 대에 맞는 이 지방대학까지 원한다 그러면 지금은 수시를 준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상담은 보통 저는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이 끝나면 제가 관리한 학생들 무조건 상담 들어가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 제가 이투스에서 다 사용했던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입시 상담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믿고 보셔도 괜찮아요. 대학 자랑할게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요약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합격을 내신 다 이러는데 제가 이것만 강조드릴게요.
중학교 때처럼 내신 범위가 좁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교과서 3강,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는데 실제로 부교재의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워서 할 수도 없고요. 교과서의 양도 3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교과서를 다 외워서 교과서만 다 맞추면 딱 5등급 뜹니다.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내신은 학원을 믿으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학원 QEM 못 믿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학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확실하게 뭔가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은 저희 Q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QEM에 오셔서 여기서 많은 거를 아이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뭘 찾지 말고요. 선생님들이 잡아주는 그 모든 것들을 소화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뭐 서술형은 절대 이상한 것을 내지 않으니까 딱 필요한 부분들만 다 낸다. 어법도 뻔한 패턴이다 라고 해서 필요한 것만 제가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막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고1만 설명하지? 저는 예비 고1도 하고요. 고2도 하고요. 심지어 고3은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수능 다 준비시킵니다. 와에 저는 진접간에 올인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소고반은 당연히 구리관에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저는 고1, 고2, 고3을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요. 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학원에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인트인데 가장 강조하는 거 해설 강의 항상 제공하고요. 해설 강의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상. 그러니까 해설은 현장 강의도 하지만 영상으로도 많은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제가 거의 다 변형 문제 작업을 해요. 물론 막 시중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 오류가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저는 제가 죽기 살기로 진짜 문제 만들고요. 해설 강의. 만약에 수업 일수가 부족하다. 정말 보강할 시간도 없다.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 영상 저 혼자 찍습니다. 찍어서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 상담까지 명확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비 고3 또는 예비 고2 입시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1학기 기말 정도가 끝나면요. 정확하게 현재 위치에서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대학이 목표면 더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대학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수능으로 준비를 시킬 겁니다.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수많은 어떤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아이들한테 정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제가 차려준 밥만 맛있게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막 정말 완전히 우리나라의 탑이다라고 감히 말씀 못 드려요. 정말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항상 공부합니다. 항상 공부하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쉬운 길, 바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쳤고요. 저희 QEM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신나게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저도 잘 아이들을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